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로운 계절 가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과 관련 FDA 자문위원회가 65세 이상 고령자와 취약층을 대상으로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랜시스 콜린스 국립보건원 원장과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미국 내 부스터샷 접종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파이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5세에서 11세 사이 연령대에서도 효과를 보였다고 밝히고 안정성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사망하는 사람이 하루 평균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올 3월 이후 처음이자 2주 전보다 30% 증가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이 치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이 있어도 최대 $10,000의 본인 부담금이 청구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롱비치 통합교육부가 매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코로나 검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주 동안 6만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 양성 판정 비율이 1% 미만으로 나오자 이같이 결정한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 세 나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 출범에 프랑스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곧 통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을 경고하면서 양국의 관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국경 순찰대가 텍사스주와 멕시코 국경지대에 몰려든 IT 난민들을 송환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 교외 지역에서 군 훈련기가 추락해 조종사 2명이 부상했습니다. 민간인 피해자는 다행히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수 민간인 4명만 탑승한 채 우주 비행에 나섰던 스페이스X가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이번 성공을 통해 본격적인 우주 관광 시대가 열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어제 열린 에미상 시상식에서 넷플릭스의 더 크라운과 퀸스 갬빗 그리고 애플 TV의 테드 라소가 에미상에서 각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에미상 최초로 스트리밍 서비스 작품들이 주요 상들을 휩쓸었습니다. 한국에서 추석 연휴를 맞아 여야 대권 주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한가위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호남 경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고 국민의힘 후보들은 다음 달 치러지는 2차 컷오프를 겨냥해 집토끼 사수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으로 참석하는 유엔 총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인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한국의 SLBM 시험 발사에 대한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초보적인 걸음마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하며 남한군의 속내를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고진영 선수가 LPGA 투어 포틀랜드 클래식에서 합계 11언더파로 우승했습니다. 올 시즌 2승째이자 개인 통산 9번째 우승입니다.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가 목 부상으로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한 차례 이상 선발 등판을 걸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토트넘은 첼시에게 0대3으로 완패했습니다. 맨유의 호날두는 이 맨유 합류 후 3게임 연속골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업체 헝다그룹에 대한 우려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75원입니다. 남가주는 오늘도 맑고 쾌적하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84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출실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9월 20일 월요일 라디오설 모닝뉴스 2부입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FDA 자문위원회가 부스터샷 추가 접종과 관련해서 65세 이상 고령자와 취약층을 대상으로 권고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부스터샷 9월 20일부터 오늘부터 부스터샷 접종을 하려 했던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주춤하게 됐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국립보건원 원장과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 접종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파우치 소장은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백신에 대한 추가 접종 데이터도 몇 주 안에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접종 대상자들이 확대되면 다시 이 부스터샷 관련해서 성인들은 모두 또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미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가 16세 이상 모든 미국인 대신 65세 이상 고령자와 취약층에만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한 데 대해 프랜시스 콜린스 미 국립보건원 원장은 현재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보면 옳은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실시간 자료를 보면 더 다양한 집단에서 백신의 면역 효과가 계속 줄고 있다며 몇 주 안에 부스터샷 접종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더 많은 자료가 쌓이면서 추가 접종 계획이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That there's a good chance that as we get into the coming months, into the next year, that you will see the data pointing to the benefit of having a much broader blanket of people. 파우치 소장은 또 몇 주 뒤면 모더나와 얀센의 백신도 추가 접종이 필요한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올 거라며 대상자들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먼저 승인된 화이자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 여부만 논의된 데 대해 모더나와 얀센 백신을 맞은 8,100만 명이 당연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며 그들을 절대 두고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 actual data that will get that third shot for the Moderna and second shot for the J&J is literally a couple to a few weeks away. 지난달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을 마친 지 8개월이 지난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9월 넷째 주부터 추가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FDA 자문위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의료인, 경찰, 교사 등 중증 위험이 높은 취약층에만 추가 접종을 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파우치 소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과학을 앞서 나간 게 아니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미리 계획하는 것과 실제 실행되는 것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두둔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파이자가 개발한 백신 부스터샷이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감염자의 전파력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공공연구대학인 테크니온과 마카비 연구핵심센터는 2회차 접종 6개월이 지나면 바이럴 로드를 줄이는 효과가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3차, 즉 이 부스터 접종을 하면 바이럴 로드 예방 효과가 4회 인수에 해당하는 배수로 다시 커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럴 로드라는 것은 체액 내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접종자의 바이럴 로드를 낮춰준다는 것은 이미 선행된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지만 델타 변이 감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파이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5세에서 11세 사이 연령대에도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하고 안정성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임상시험에서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2,268명을 대상으로 10대 및 성인 기준 정량의 3분의 1에 달하는 백신 접종분을 3주 간격으로 투여했고 2차 접종 뒤 이들한테도 10대와 성인만큼 강한 항체 수준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접종 부위 통증이나 발열 등 보통 10대들에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비슷하거나 더 적다며 백신의 안전성도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이자 측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자료를 FDA에 제출해 해당 연령대에 대한 접종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파이자 백신은 현재 미국에서 16세 이상은 정식 승인, 12세에서 15세 사이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델타 변이 확산 추세가 계속되는 와중에 학교 개학 시기까지 겹치면서 어린이 확진자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아과학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5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됐고 최소 460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모더나도 초등학생 연령대에 대한 백신 접종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대면 수업이 재개되고 어린이들의 코로나 감염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 가운데 1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식품의약국 FDA의 백신 접종 승인 여부가 연말까지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초중고교 등교 수업을 전면 재개한 미국 뉴욕시. 더블라지오 시장은 엄격한 방역 지침 시행과 안전한 교육 환경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In the coming days, every single adult in our schools is going to be vaccinated. Over 2/3 of our kids 12 to 17 years old vaccinated. 하지만 미국의 어린이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들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9월 둘째 주 미국 내 주간 어린이 확진자는 24만 3천여 명으로 7월 말보다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아메리칸 보건기구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어린이들이 상당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Children who are not yet eligible for vaccinations in most countries are representing a larger percentage of COVID hospitalizations and even deaths. Children and young people also face a significant risk of disease from COVID-19. 관건은 어린이 대상 백신 접종 허가가 언제 이루어질지입니다. 제약사 화이자는 5세에서 11세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데이터를 이르면 이달 말까지 미 식품의약국 FDA에 제출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FDA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데이터가 제출되는 대로 검토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연내에는 어린이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롱비치 교육구 소속 학교에서 백신 미접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낮게 나옴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오늘 아침 ABC7이 보도를 했는데요. 개학 후 3주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 6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률이 1% 미만이었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중단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낮은 양성 판정률이 나온 것은 가정과 학생, 교직원들이 지난 몇 주에 걸쳐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백신 미접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는 교육부가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는 동안 최소 일주일은 중단될 예정입니다. 알라바마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맞물려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CNN 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알라바마주의 사망자 수는 예비자료상 64,714명으로 출생아보다 7천여 명 많게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발병이 없던 2019년도의 경우 출생아가 58,615명으로 사망자보다 4,000명 남짓 많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사망자가 출생아를 역전한 경우는 작년이 처음이라는 것이 알라바마주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사람이 하루 평균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시간에 84명씩 숨지는 셈입니다.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선 것인데요. 미국 행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G7 국가 중 백신 접종률 꼴찌입니다. YTN입니다. 미국의 장례식장은 요즘 자리 잡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들이 시신이 밀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We've still had to turn away some families because we've just been bombarded. 미국의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는 2,012명에 이릅니다.
1시간에 84명씩 숨지고 있는 셈입니다. 9주 전보다 30% 증가했습니다. 다만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의 확산세는 한풀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9주 전보다 8%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4만 명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은 좀처럼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화당 강세 지역이라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서 접종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The threat is now predominantly only to the unvaccinated. The data is clear. The case increases are concentrated in communities with low vaccination rate.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의무화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공화당 출신 주지사들은 소송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정치화하면서 미국의 접종률은 G7 주요 7개국 중 꼴찌로 밀려났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이 올해부터 보험사들이 코페이와 디덕터블 같은 본인 부담금을 청구하기 시작하면서 치료비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2020년 직장이나 개인보험 등에 적용했던 코로나 치료비 면제 혜택을 올해부터 종료하면서 환자들에게 최소 $5,000부터 $10,000까지의 본인 부담금이 청구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초 백신이 보급되면서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해 있는 보험사 플랜 2개가 8월 현재 코로나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 면제 혜택을 폐지한 상태입니다. 벌몬트나 뉴멕시코주처럼 주정부가 보험사의 코로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한 주가 있지만 일반적인 플랜 가입자의 72%는 이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는 10월 말까지 혜택이 더 많은 상위 플랜 가입자의 10%에게도 본인 부담금 폐지가 단계적으로 실시될 계획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첫 사망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LA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관련한 중증 신경학적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끝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지역 내에서 발생한 첫 번째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사망자로 신원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LA 카운티에서는 10건의 웨스트나일 감염 사례가 보고됐고 지난해 LA 카운티에서는 7명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돼 숨졌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9월 20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고 쾌적하겠습니다. 아침 한때 곳에 따라서 약간 흐리게 시작하는 곳도 있지만 곧 맑아지겠고 하루 종일 쾌청한 가을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남가주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가겠고 화요일인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5, 6도가량 높아지고 모레 수요일까지 이틀 동안 반짝 더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목요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고 금요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밑돌기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서 특히 주말부터 당분간 남가주에는 선선한 초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4도, 밤 최저 기온 63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6도, 64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7도, 66도, 해안 지역은 74도, 63도 예상됩니다. 한편 추석을 맞는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점차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 67도, 낮 최고 기온은 80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동급 최고 290마력과 토크, 동급 최대의 적재 공간을 갖춘 2022 기아 카니발 MPV, 구매부터 제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미국과 프랑스, 유럽연합 사이가 상당히 좋지 않죠.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 출범으로 잠수함 계약이 깨진 것과 관련해 격앙된 프랑스를 달래던 영국과 호주는 맞대응으로 태세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프랑스와 통화를 갖기로 하고 달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지나가고 나면, 달래지고 나면 유럽연합도 달래야 합니다. YTN입니다. 지난 2016년 호주와 맺은 77조 원 규모의 디젤 잠수함 12척 공급 계약이 파기되자 프랑스가 미국과 호주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대사 소환에 실망했다면서 잠수함 건은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Well, no, I think they would have had every reason to know that we have deep and grave concerns that the capability being delivered by the attack class submarine was not going to meet our strategic interests. 리즈 트러스 영국 신임 외무장관도 언론 기고문에서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는 영국이 자국의 이익 수호를 위해 단호한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오커스를 출범시키면서 미국과 영국은 호주의 핵 잠수함 개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영국 G7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가 프랑스 몰래 오커스를 극비리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수함 관련 신경전으로 우방관계의 균열 조짐이 보이자 미국은 프랑스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며칠 내로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갖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오늘 24일 4개국 협의체인 쿼드 회담에서 모리슨 호주 총리를 만날 예정입니다. 프랑스 잠수함 신경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미국 정부가 텍사스주와 멕시코 국경지대에 몰려든 IT 난민들을 송환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당국은 멕시코 시우다드에서 건너와 텍사스주 델리오다리 인근 불법 난민촌에 거주하는 12,000여 명의 IT인들을 추방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국 당국은 지난 18일 320명 이상의 난민을 3차례에 걸쳐서 IT 수도로 송환한 바 있습니다. 22일부터는 매일 7차례씩 항공 노선을 운영해 난민들을 송환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국 당국의 이 같은 송환 소식에 IT 난민들은 낙담하고 있습니다. 카리브해의 섬나라 아이티는 지난 7월 대통령이 암살당한 뒤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고국을 떠나는 난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윈디 산불로 불리는 이번 화재가 세코이아 국립공원 톨레강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발화된 이후 어제 정오 현재 19일 정오 현재 21,777에이커를 태우고 확산 중입니다. 세코이아 킹스캐년 국립공원 화재 지역에는 600명이 넘는 소방관들과 소방차 21대, 소방헬기 8대가 투입돼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진화율은 0%입니다. 산불 확산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즉각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지구상에서 살아있는 나무 가운데 가장 부피가 큰 제너럴 셔먼 트리를 포함해 수령이 수천 년에 달하는 수백 피트 높이의 세코이아 나무 2천여 그루와 공원 내 오두막 등 기타 구조물이 위험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대원들은 지난주부터 해당 지역 나무와 구조물들을 알루미늄 포일 이 보호대로 감싸는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국립공원 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캐슬 산불로 전 세계 자생 세코이아 나무 10%가 소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 관계자들은 산악 지역의 상대 습도가 매우 낮은 데다 최대 시속 45마일 강풍이 예보됨에 따라 진화 작업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LA 카운티 산악 지역에는 산타아나 강풍이 불겠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에 따라서 오늘부터 내일 오후 3시까지 액튼과 마운튼 윌슨 그리고 샌드버그를 포함하는 LA 카운티 산악 지역에 강풍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다만 산타모니카 산맥은 이 주의보 발령 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곳에는 최대 풍속 20-30마일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지역의 돌풍은 50마일에도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5번 프리웨이 부근에 불 것으로 보여서 이곳 지나는 운전자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얼바인시가 추석인 내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그레이트 팍 블룸 잔디밭에서
가을 추석 축제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얼바인시 승격 50주년 축하 행사 일환으로 열리는 이 행사는 한인 등 아시안 커뮤니티 명절인 추석을 맞아서 미드 어텀 페스티벌로 여는 것입니다. 얼바인시는 그동안 음력 설 축제는 열어왔지만 추석 축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가을 추석 축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cityofirvine.org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올 연말 항공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항공권 구입은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같은 연말을 앞두고 이 항공 예약이 증가하면서 미국의 국내선 항공권 가격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LA타임즈에 따르면 9월 현재 국내선 왕복 항공권의 평균 가격은 $260로 지난달 $290에 비해 평균 $30 하락했습니다. 9월 국내선 항공권 가격은 2019년도 같은 달에 비해 5%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해외 항공권 가격도 떨어져 9월 현재 해외 항공권 가격은 평균 $700로 지난달 $760에 비해서 평균 $60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올 연말 항공권 가격은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전후한 국내선 항공권의 평균 가격은 $300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나 급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공업계는 이 같은 가격 상승이 연말 시즌 항공 예약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10월 중하순부터는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항공권을 구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부터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는 3세, 4세 아동 대상으로 무상 프리 킨더가든 프로그램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펠팍 얼리 차일드후드 초등학교를 찾아 펠팍 등 19개 학군에 무상 프리 K를 위한 예산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2021-22학년도에 펠팍 등 주내 19개 학군 총 $1,700만 주정부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미 전국 최초로 공립학교 킨더가든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대학학자금 저축계좌로 최소 $100씩을 지급합니다. 올해부터 뉴욕시 공립 킨더가든에 소속된 7만여 명의 학생은 대학 입학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 $100가 예치된 저축계좌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벌여온 김진덕 정경식 재단이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기림비 건립 4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세인트 메리스 스퀘어 공원에 세워진 위안부 기림비의 4주년과 재단이 서울 남산에도 건립한 위안부 기림비 정의를 위한 연대 2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것입니다. 세인트 메리스 스퀘어에서 개최된 기념식에는 이종걸 민족화해협력 국민협의회 상임의장과 샌프란시스코 지역 일대 한인회 그리고 기림비 건립에 힘을 보탠 중국계 미국인 중심의 위안부 인권단체 위안부 정의연대 그리고 북캘리포니아 한국계 고등학생 80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안부 기림비는 대도시에 유일하게 세워진 위안부 기림비입니다. 지난달 시에라 구규림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인 일가족의 사망 원인이 사건 발생 한 달을 지나도록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낙뢰 변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낙뢰를 맞으면 주로 신경계에 부상을 입어 뇌와 신경이 손상된다며 심장마비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 일가족이 사망한 당일 기온은 109도까지 매우 더워서 낙뢰가 내리쳤을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가 이들 부부는 히말라야 산도 등산할 정도로 등산 애호가들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정확한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서 현재까지 미스터리로 남은 상태입니다. 시애틀 킹카운티 소식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시애틀 워싱턴주에서 제5차 코로나 대유행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킹카운티 정부가 식당 등 출입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하는 강력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시애틀 킹카운티 보건국은 10월 25일부터 킹카운티 내 식당이나 술집, 영화관 등을 포함한 실내 출입하기 위해서는 백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500명 이상이 모이는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등 야외 활동을 참여하기 위해서도 백신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하 여직원에 대한 성비위가 확인돼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권원직 시애틀 총경사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의 후속 조치가 미흡해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외부 인사 등이 포함된 외교부 성희롱 성폭력 구충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권 총경사의 언행이 명확한 성비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결론에 따라 한국정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권 총경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이 같은 결정이 언제 이루어질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최세현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가끔가다 생방송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 주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저희 골프 소식 전해드린다고 제가 예고를 했습니다. 골프 소식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남자 여자 골프 지금 LPGA 소식인데요. LPGA에서 그 캄비아 포틀랜드 클래식이 어제 포틀랜드 오리건 골프클럽에서 막을 내렸는데요. 한국의 고진영 선수가 3라운드로 치러진 4라운드였는데 1기 관계로 3라운드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3라운드에서 3타를 줄이면서 3라운드 아까 11언더파 205타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시즌 2승을 차지하면서 통산 9승. LPGA 선수가 토탈 4승밖에 이제는 안 됐습니다. 금년에 현재. 그런데 2승을 고진영 선수가 한 거네. 그렇죠. 박인비가 한 번 했고 또 누가 했는가 아무튼 그렇게 돼 있는데 2승을 고진영이 했습니까? 일단 고진영 선수가 1등 공신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 참 매년 10승 이상씩 올리고 작년 빼놓고 이렇게 15승까지 이렇게 올리는 LPGA가 생각보다 지금 부진해요. 우승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과연 이게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왜 그래? 도대체 이게 LPGA 강국은 어디로 간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원인을 그냥 이렇게 좀 짚어보니까 일단 동남아 선수들의 실력과 연습량이 엄청나게 향상됐다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태국이 한국의 골프 왕국을 갖다 넘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연습을 갖다가 누가 많이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명성이 있는 그런 선수들이 연습을 좀 게을리하지 않지 않느냐. 쉽게 해서 예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헝그리 정신이 약간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내년에도 이렇게 아주 많은 우승을 올리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특히 미국의 넬리 코르다가요 상금왕 대상 포인트 평균 타수에서도 1위를 차지하면서 실력 면에서도 앞서가고 있어서 LPGA 우승의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LPGA 선수들이 이제 시즌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또 쇼블라이트 아칸스 챔피언십이 목요일날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낭자분들이 적어도 분발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아무튼 고진영 선수가 그나마 2승 올리면서 통산 4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골프에서도 최용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이번에 PGA 투어는 대부분 이 시니어 대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챔피언스 투어, 그러니까 시니어 투어라고 예전엔 그랬죠. 이 챔피언스 투어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50세 이상 나가는 건 다 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라운드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경기장을 가보게 되면은 PGA 경기 때보다는 약간 짧아요. 조금 짧아요. 이제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감안해서 거리를 약간 줄여서 이게 경기를 하게 되는데 최경 선수가 현재까지 3위가 시니어 PGA 투어 와서 3위가 최고였는데 어제 아일랜드의 데런 크라크가 12언더파 동타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최용 선수가 이제 시니어 투어에서도 우승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장 끝에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최용주가 PGA에서 8승을 올리고 이제 챔피언스 투어로 넘어왔는데 물론 이제 PGA 투어도 뛰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최용 선수도 PGA 챔피언스 투어에서도 우승 승전보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다 하는데요. 사실 상금이 전체 상금이 180만 불밖에 안 돼요. 이 챔피언스 투어는요. 그러면 결국은 PGA 투어 한 개 대회 총 상금의
이 우승 상금밖에 안 된다. 그러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명성이기 때문에 최경주가 감을 잡고 이게 50세에 올라가자마자 2, 3년 내에 우승 못하면 점점 어려워진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다른 또 젊은 선수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50. 그래서 최경주 선수가 지금 51세인데 최경주 선수의 선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현재 일단 공동 2위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14만 달러를 챙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마지막 소식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소식으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유현진이 부진하잖아요. 유현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속상해요. 지금 유현진 선수가 2년 동안 4천만 불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난 8경기에서 너무너무 들쑥날쑥한 경기를 펼쳐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진단을 해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커맨드. 그러니까 즉 공이 정확히 원하는 곳에 꽂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공의 휘두수, 알테밀라죠. 분당 휘두수가 보통 2,000회 이상이었는데 지금 100회 이상이 내려가가지고 굉장히 그 상대방 타자들이 공을 산구하는데 쉬우기 때문에 유현진 선수가 통탈당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들면서요. 토론토 가을 야구 진출 시 선전을 기대하는 팬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연 4천만 달러 계약이 남아있는 유현진이 또 다른 먹튀 소리가 안 나오게 회복하며 멋진 투구를 기대하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풋볼이 드디어 시작이 됐는데 이제 풋볼 경기도 이제 소피 스타디움 정말로 대단한 경기장입니다. 어제 저도 가봤는데요. 앞으로도 슈퍼볼까지 풋볼 경기도 가끔씩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약속을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끔찍했죠. 그런데 교통사고 전문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후유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같은 정밀 검사하는 카이로프랙틱이 어디 흔한가요? 그래서들 윌셔센터를 찾는 거죠.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특히 교통사고 치료는 전문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에서 해방되세요. 교통사고 전문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3842 윌셔 213-388-8820 388-8820.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월부터입니다. 11월 초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항공여행 외국인에 대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계획으로 지금 아침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 관광객의 입국 제한은 완화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CNN과 로이터 통신은 입국 여행자의 백신 접종 의무화가 현재 존재하는 여행 제한을 대체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 규정은 미국으로 여행하는 비시민권자, 즉 외국인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CNN은 유럽연합과 영국의 입국 제한 완화 조치에 대해서 최근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 간 몇몇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첫 조처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은 미국이 지난달 말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쌓였고 최근 미국과 영국, 호주의 새 안보동맹 오커스 출범 이후 잠수함 계약을 빼앗긴 프랑스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과 영국 관광객의 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11월 초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의무화됩니다. 순수 민간인 4명만 탑승한 채 우주비행에 나섰던 스페이스X가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우주에 있던 사흘 동안 우주인들은 90분에 한 번씩 지구를 돌면서 여러 가지 체험도 했습니다. 이번 성공을 통해 본격 우주관광 시대가 열릴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10입니다. 우주선이 대기권에 진입했습니다. 낙하산이 펼쳐지며 속도를 줄인 뒤 마침내 바다에 안착했습니다. It was very, very exciting. As soon as we made contact with the water, excitement erupted, and it was just amazing. 잠시 뒤 구조선 갑판에 들어올려진 우주선 선체. 해치가 열리자 차례로 빠져나온 우주인들이 엄지손가락을 지켜듭니다.
지난 15일 사상 최초로 민간인만 태우고 우주 관광에 나섰던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이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탑승객은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시프트4 페이먼트의 CEO 제러드 아이잭먼과 골수암 환자였던 간호사 헤일리 아르세노, 지구과학자 시안 프록터, 로키드 마틴의 엔지니어 크리스 샘브로스키 등 4명이었습니다. 이들은 국제 우주정거장보다 높은 궤도까지 올라가 90분에 한 번씩 지구를 돌았습니다. 준비해간 피자나 파스타로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며 우주에서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We're cruising right now at 580 kilometers above the Earth, going about 7.6 kilometers per second. Haley is a champ at spinning. She's been spinning from the moment we got on. 외신들은 민간 우주 관광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번 성공으로 1년에 최대 6번 우주 관광용 우주선을 발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북아프리카 서쪽 스페인령 카나리 제도 라팔마 섬에서 50년 만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주민 만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령인 라팔마 섬의 쿰브레 비에하 국립공원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300m가 넘는 높이까지 용암이 치솟고 끊임없이 거대한 굉음을 쏟아냅니다. 현지 시간 19일 오후 3시 넘어 분출한 용암은 크게 3줄기로 나뉘어 산비탈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최근 이곳에서는 지진이 빈발해 화산 폭발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주민이 진동을 느낄 정도였던 지진 3건을 포함해 소규모 지진 6,600여 건이 발생했고 당일에도 300건이 넘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라팔마 섬의 인구는 약 8만 명입니다. 현지 당국은 경보와 대피령을 내리고 최대 1만 명의 주민을 대피시켰습니다.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유엔 총회 참석 일정을 취소하고 현지를 찾아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쿰브레 비에하에서는 50년 전인 1971년 화산이 폭발해 3주 동안 이어졌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에서 마지막 화산은 2011년 엘 이에로 섬에서 5개월간 지속됐습니다. 2021년 9월 20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동급 최고 290마력과 토크, 동급 최대의 적재 공간을 갖춘 2022 기아 카니발 MPV, 구매부터 제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